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고 또 잘 매듭지어 볼 수 있을까요? 김도영 전문가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네, 전문가님. 전일 이 네, 관망세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다행히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일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이런 해석들을 좀 있었습니다. 장 종료 이후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해외 증시하고 마찬가지로 눈높이가 낮춰진 실적에 대해서 미리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 어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LG 디스플레이 부분이 하락 이후에 바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게 되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미비해진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패턴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호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반영을 해주고 있고, 또한 악재 부분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 역시 미리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땡겨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좀 나왔었지만 어제 기준에서는 딱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시간의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 부분에 호실적으로 깜짝 호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강하게 반영을 해준 반면에 실제적으로 다른 종목군들 쪽에서는 잠시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위축 부분들을 그대로 쏟아져 내렸죠. 3M 같은 경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랐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실제 해외 증시 쪽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나스닥 지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위쪽 고점이 좀 더 뚫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점을 분명히 갖고 있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분명히 캔들 분석상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의 결론을 얘기해 보면 저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고점이 오늘부터 막혀버리게 되면 단봉 형태 속에서 다음 주 주초까지는 좀 쉬어가려고 하는 핑계거리를 또다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S&P 500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점 부분이 직전 쪽에서 막혔다라는 부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살짝 갭이 떤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아래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제의 아래꼬리도 비슷한 패턴 쪽으로 미리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겠고,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고점이 빨리 막히는지 여부에 시간이 매우 중요한 타이트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줄줄이 실적 발표했던 부분이 예상치 상에 제가 선반영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 쪽으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 삼성전자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전일 보시면 이게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하나만 잡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부분에서 갭으로 아주 강하게 뛰고 나서 실제 눌려주면서 내려왔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늘부터 이제 재판에 대한 불협화음, 지난번에도 한번 겪으셨던 부분인데요. 그 불협화음의 빌미를 통해서 눌려주는지 여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포인트에서는 5만 원대에 대한 5만 원 초반부이겠죠. 이렇게 본다면 5만 원에서 5만 300원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있어야지만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적으로 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달러 환율 쪽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뷰가 좀 바뀐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드려야 될지 사실 저도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갭 부분에서 밴드 쪽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표시 코너를 통해서 시장의 어제 아래 꼬리도 잘 승부로 봤던 부분이 있을 텐데요. 1170원 아래쪽에서 기관 쪽의 매도뷰 공격이 환차익을 이용한 부분에 일시적인 일부 하우스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실제 이 부분이 1170원에 대해서 다시 기관 쪽의 매도 공격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GDP 부분에서 1175원, 76원이 저항 걸리게 되면 시장이 급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급락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요거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오늘 기준에서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일봉상으로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주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보시면 앞에 부분이 계속 2,100포인트 정도의 코스피 시장이 좀 막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두 가지의 패턴 쪽에서 고점이 이제는 현물과 선물의 키높이가 잘 안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한 매도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리뷰를 할 게 두 종목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17일에 주셨던 노바렉스는 수익률 5%가 넘게 났고요. 그리고 24일에 주셨던 메가MD 무려 8%가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 두 종목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필식 테마도 알려주셔야죠. 네. 오늘은 이제 필식 선물 변곡가는 전일과 동일하게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쪽이 앞에서 오늘 빨리 막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고가를 갱신은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에서 특히 어제의 저점이 이제부터 시장에 정확한 수급에 마스켓 매매 쪽이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이탈 여부까지 볼 수 있는 어제의 저점을 만들었는데요. 아래 꼬리가 매우 크게 나왔다는 건 분명히 추가 상승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잠깐 조금 시간상으로 어려운 얘기일 것 같아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현물과 선물의 키높이도 맞춰야 됩니다. 해외 증시하고의 키높이도 필요하겠지만요.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오늘 고점이 빨리 막히거나 오전에 막혀버리게 되면 시장의 조정 빌미를 다음 주 초까지 연장선으로 건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위쪽에 반드시 상승을 훼손하지 않고 안착을 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277.20포인트의 돌파 고점 변곡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저점 지지 변곡 같은 경우는 275.80으로 동일하게 설정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번 더 밀어내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275.80에서 보여줬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봤을 때의 마디가 276점 초반대 부분이었었죠. 그러면 이 부분을 깰 때는 속도상으로 훅 밀어버리는 패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타게 되면 저점에 대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상방 스위칭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목 입장에서는 내 종목을 지금 내가 투매적인 성향이나 차익 매도 부분에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시장의 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 가격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 보면 역시나 이 부분이 저항이 걸리지 않고 종가에서 끝나준다라면 올라타면서 되겠네요. 상승 추세는 고점에서 대롱대롱으로 가두리 박스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하기에 앞서서 전일에 말씀드렸던 메가MD 교육주 고점 부분에서 제가 자신 있게 다시 한번 시장의 정책이 확정돼서 발언할 때까지 가지고 가자라는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메가MD 같은 경우도 위쪽에 강력한 지지력을 잘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슈 부분들이 좀 희석되는 부분과 역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 섹터에 대한 개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을 좀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부분에서 반드시 추가 상승에 대한 재료들을 가져가려면 3,700원에 대한 훼손이 계속 없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관점이겠고, 그러면 3,700원이 훼손할 경우는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는 전략 지지한다라면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노바렉스 부분이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계절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역시 지정 고점에 지금 하나의 매물대 눈치를 보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눌림목 부분이 어제의 저점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우상향 쪽이 열려 있다는 관점에 보유하고 가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에서는 요즘 시장에서 볼거리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실적 부분도 잡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 반영되었던 호불호 부분의 실적에 대한 위축 부분, 3분기가 바닥권 탈피 부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3분기 탈피는 저는 조금 어렵고 4분기의 턴어라운드도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볼거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볼만한
컨텐츠들이 많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바로 컨텐츠 제작주 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이 저점 테스트를 계속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65,0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계속 우상향이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위쪽에 앞자리가 바뀌는 트레이딩 관점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규 상장 중이면서 잘 보자,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잘 보자라고 했었던 에이스트리 부분인데요. 역시 에이스트리를 보고 나면 위지역 스튜디오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사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VR, AR 쪽으로 관점이니까 고점 부분의 탈환의 눌림목 11,1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J 콘텐츠인데요. J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와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 부분의 직접 마디가 부분보다 좀 더 위쪽에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지력은 32,500원에 대한 훼손이 없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계속 끌고 올라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 시청률의 핵심이라고들 표현을 한다는데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펜엔터테인먼트를 말씀 좀 드리겠는데 내년에 올해 위축되었던 다작들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관점이니까 트레이딩 관점증에 보시면서 4,000원, 3,950원에서 4,0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시장에서 틈새 쪽에 매매 포인트가 잡힌다라는 거 보시면서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이 컨텐츠는 주력적인 포트보다는 틈새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집어넣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신 다음에 주말 해피하게 보내고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식